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오늘 식목일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정말 반가운 단비였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발생했던 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복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식목일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식목일인데요. 벌써 이게 78회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946년 제1회 식목일 행사를 개최했고요. 78회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국토가 황폐된 곳을 조기에 녹화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한 날을 정한 게 4월 5일 식목일이 되겠고요. 네. 전 국민이 동참해서 황폐화된 국토를 녹화시키는데 캠페인 운동으로 하는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숲이라든지 도시숲, 또 뭐 마을숲 해가지고 가정이나 학교 근처에서 이제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후변화, 탄소 중립 차원에서 유일한 나무가 탄소의 흡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훼손지라든지 산불 피해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탄소 중립 2050년 실현을 위해서 꾸준하게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공기 중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무 심기인데 최근에 기후변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목일도 좀 앞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또 이상고온 현상이 미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식목일이 4월 5일이 맞느냐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식목일은 기념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복구 차원의 기념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실제 나무 심는 시기는 저쪽 제주도 남해안 지역은 2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이쪽 강원도 또 고산지대는 4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나무 심는 기간을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식목일은 한 일주일 단위로 좀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보다는. 그 나무를 많이 심는 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숲을 지키는 일인데 동해안 산불이 지난해에도 크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피해를 입은 산림 규모가 상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는데요. 3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서 강원도 그리고 또 경북 동해안 지역 2건의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 면적만 울진하고 삼척 지역이 16,300여 헥타. 그리고 강릉 동해는 4,190헥타 이렇게 잿더미로 됐고요. 축구장 크기로 보시면 울진 삼척이 축구장 약 22,000개. 강릉 동해 산불은 5,8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국도를 따라서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시다 보면 아직까지 검게 탄 숲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산불 피해 지역 이제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복구가 진행이 됩니까?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일단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와 숲을 잘 아는 전문가가 가서 나무의 피해 정도를 봐서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서 피해가 경한 지역은 뭐 자연 복구를 하고요. 피해가 심해서 더 이상 그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없는 곳은 그런 나무는 세워놔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뿌리에서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벌채를 해서 인공적으로 조림을 해서 복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뭐 나무를 아는 전문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각종 기관
또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복구 방식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인공 복구와 자연 복구 방식을 이제 병행하는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 복구는 추가적으로 인위적인 뭐 나무의 제거라든지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력에 의해서 회복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가 경한 지역이라든지 네. 또 화렵수가 소생이 가능한 지역은 자연 복구를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토양 조건이나 기후 조건을 와가지고 조림이 필요한 것은 인공 조림으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인공 복구할 때 소나무를 많이 또 네. 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나무가 이제 잘 타기 때문에 네. 왜 다시 소나무를 심느냐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나무가 바람, 강풍이라든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솔방울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예. 이제 사시사철 잎이 달려 있다 보니까 잎을 통해서 발화가 빨리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지역을 이제 화렵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무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금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비가 오면 금방 빠지는 마사토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화렵수 같은 건 토양 양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토양의 조건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화렵수가 가능한 것은 가급적 화렵수를 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소나무로 심고 있고요. 특히나 주민들은 과거에 송이 채취를 좀 하셨던 어르신들은 그래도 송이를 좀 다시 채취할 수 있게 심어달라고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완전히 지금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자, 끝으로 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어제까지 해가지고요, 계속되는 가뭄이 뭐 연속 가뭄 건조 일수가 2주 이상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동해안 지역 이쪽 지역엔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늘하고 이제 강우가 오긴 왔는데요. 또 바람이 불면 여기는 양간 지풍이 심해서 바람에 의해서 숨만 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중요한 문화재 시설이라든지 주택들이 또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땐 신속하게 대피를 좀 해주시고 예방에도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불 없는 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